우리가 월급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세금 떼고 받는단 말이에요.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고 대표님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순걸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구인 시장이 어떤가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요즘엔 연봉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사 복지인 것 같아요. 이 자료화면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라는 앱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앱에서 인기가 많은 게시글 주제 중 하나가 회사 복지와 관련된 그런 게시글입니다. 회사 복지 자랑해보자, 이런 글이 있죠. 무려 조회수가 68만이 넘어가고요. 댓글도 무려 1000개가 넘어가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 제 지인들만 봐도 요즘에는 회사 이력서 넣기 전에 블라인드에 회사 복지나 연봉이 어떤가 이런 거를 검색해보고 넣기도 하시더라고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조용한 퇴사 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월급 루팡 이런 단어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 연봉이나 복지에 불만족한 직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 없이 그냥 출근해라고 하니까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그렇게 월급을 받아가면서 조용히 퇴사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실제 그런 것 같은가요? 2명 중 1명이면 50%인데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현명하게 제공해야 된다까지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럼 복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현명하게 지원하는 거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겠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 자녀들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죠. 1억 정말 많죠. 저도 부영그룹에 들어가고 싶긴 한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나도 부영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출산 장려금 1억 받는 건 좋은데 세금이랑 4대 보험료 떼고 나면 반 가까이 떼갈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정부 정책까지 바꿔가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걱정들을 했고 왜 정부가 정책까지 바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세금 떼고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은 보통 한 15% 정도, 고액연봉자분들은 많게는 45%까지 세금을 떼가요. 그리고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소득세 제20조 1항 1호에서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등등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세법에서는 몇 가지 열거해둔 사람 제외하고서는 대다수의 복지 혜택들을 근로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성질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명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고 대표님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요.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근로자분들께 직접 복지를 제공하던 대표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복지를 위해서 출연하는 그 출연금 전액이 100%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세금뿐만 아니고
4대 보험료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11%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같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는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생긴 지는 40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핫할까? 우리 음악도 역주행 이런 거 봤죠? 근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핫할까? 이유를 알아보면 21년도에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도가 있는 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에 100%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21년도 세법 개정이 있고 나서는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전체가 다 100%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21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또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정도의 금액들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던 회사일 거예요. SK이노베이션, 현대차, 기아, 포스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대기업들이 몇십억 그리고 사상 최대치로 사내근로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똑똑하고 비싼 세무수수료를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면 대표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혜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대기업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떤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나 또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택구입 임차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장학금이나 기념품 등 기금에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4대 보험료 그리고 세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우리 대표님들이시죠. 대표님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 출연액 전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 그럼 대표님들께서는 올해 출연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출연을 많이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올해는 이익이 적다 하시면은 적게 또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회사의 세금이라든가 손익을 일부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혜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숫자로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실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인세율, 근로소득세율, 4대 보험료는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고요. 직원분들이 20명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에 한 명당 150만 원씩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라고 했을 때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금에 출연을 했을 때 총 절감 효과는 1,659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직원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 직원 100명 그리고 출연 금액 3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절감 효과는 1억 6,590만 원. 굉장히 혜택이 크죠. 이렇게 실사례를 오늘 한번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설립하고 또 운용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들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